네, 거꾸로 수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하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계망이라는 거는 하천할 때 하예요. 즉 하천의 본류와 지류를 합쳐서 하계망이라고 하는데 본류라는 거 이렇게 크게 흐르는 하천의 본류, 그다음 이 본류로 흘러들은 하천을 지류라고 합니다. 이 본류와 지류를 합쳐서 하계망이라고 하고 유역분지는 하계망통의 빗물이 모인 전체 범위, 여기를 다 유역분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분수계라는 것은 나눈다, 물을 나누는 경계라는 뜻인데 비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 산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이 어떻게 가죠? 이 산 꼭대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이 하천을 흐르는 거를 나누는 경계, 그렇게 해서 분수계라고 산을 하는 역할이 분수계 역할을 합니다. 유량 변동이 큰 하천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하천이 물의 양이 많은데 또 가뭄일 때는 또 하천이 거의 말라있죠. 그런 식으로 유량, 하천의 양의 변동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커서 하천의 유량 변동이 큼, 즉 한강 일대 393, 하상 계수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하상 계수라는 것은 비가 가장 적게 올 때랑 가장 크게 올 때의 양이라고 보면 되는데 비가 가장 적게 올 때 한강의 그 물의 양을 1이라 했을 때 가장 많이 올 때는 한강의 양이 393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엄청 크죠. 그 비율을 하상계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여름에는 홍수 피해, 가뭄일 때는 유량이 감소해서 여러 가뭄 피해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강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기 어떤 게 하류의 강이고 어떤 게 중상류의 강일까요? 네, 이쪽 이렇게 하천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물살이 센 곳이 바로 하천 중상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곡 쪽. 그 다음에 여기는 하천 하류 쪽 보면은 이렇게 평온한 느낌의 이런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천 중상류 강의 특징을 공부할게요. 그래서 방금 봤던 이 중상류 강의 특징, 바로 이렇게 산 사이를 굽이굽이 흘러서 지나가고 있고 하류 가면 이런 평탄한 이 지형을 옆을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봤을 때 옆에 이렇게 뭐가 많잖아요. 이 녹색으로. 이게 바로 다 산이에요. 산 주변을 이렇게 굽이굽이 흐른다. 이게 바로 하천 중상류 하천이고 그런 게 아니면 하류의 하천이에요. 오늘 이것만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봤던 이 중상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래를 계속 파고 아래쪽을 땅 아래를 계속 파면서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라고 해서 감입 공류 하천이라고 해요. 상감청자 막 봤잖아요. 여기 모양을 파가지고 하는 기법이라 해서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감이 그 한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을 파면서 흐르는 하천이다 해서 감입 공류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설명 하천 상류구, 하안당구 무슨 말이 나오죠? 그러면 감입 공류 하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감입공유 하천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이 평탄한 곳을 하안당구라고 하는데 계단 모양의 지형을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 이게 감입공유 하안당구. 먼저 처음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강이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고요. 이렇게 평탄한 곳에 자유롭게 흐르는 하천이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땅이 확 융기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흐르던 강은 있었는데 옆에 땅만 이렇게 훅 올라오면 네, 그 강은 아래만 계속 파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만 파고 가는 침식을 하방 침식이라고 해요. 아래 하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 파고 지나보니까 강바닥도 같이 융기를 하면서 고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올라와서 생기는 계단상의 이 평탄한 지역을 하안당구라고 합니다. 계단 언덕이라고 보면 돼요. 하천 옆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이쪽까지 물이 안 넘쳐요. 그래서 농경지나 칠학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끔 하안당구에 자갈 같은 게 둥근 자갈 같은 게 발견되거든요. 그는 과거에 원래는 여기 강 바닥이었던 곳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는 여기 둥근 자갈도 발견이 돼요.
이렇게 주변에 산이 있고 하면 감익공유 하천이고, 이렇게 평평한 곳, 여기 이렇게 등고선이 조밀하면은 여기는 경사가 급하다는 것이라서 여기 산지인데, 이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다 그러면은 평평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다시 보여주면, 여기 이렇게 농경지 이렇게 있는 평탄한 곳이 한당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익공유 하천은 원래 산지 사이를 그냥 흐르던 하천이 갑자기 경동소 요구를 누르면서 지반이 딱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더 아래만 파면서 생기는 하천, 이게 바로 감익공유 하천이고, 한당구는 그러다 보니 감익공유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에요. 과거 바닥이었던 곳, 그 다음에 주변에 아까 자유공유 하천 흐르면서 그 주변에 평탄했던 곳이 뭐가 융기하면서 지반이 딱 올라오면서 생긴 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경이 칠하기 입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천 중상류의 특징은 여기 선상지라는 데가 되게 중요해요. 선상지가 뭔가 볼게요. 이렇게 경사가 있는 높은 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경사가 오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나요. 그러면은 경사가 갑자기 완만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경사가 있다가 갑자기 경사 완만한 데로 오면은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하천이 가지고 있던 토사물들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면 여기다 다 쌓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애들이 이렇게 쌓아버려요. 얘를 바로 선상지라고 합니다. 걔가 이렇게 커질 수 있고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쌓게 돼요. 그러면 그 부채꼴도 크게 그 선상지에서도 머리 쪽에 있는 선정 부분, 그 다음에 중앙, 선앙, 선산지의 끝, 선단이 특징이 좀 다른데, 선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계곡에 물도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 물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선앙 쪽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지금 선낭과 선단 중에서 어디가 더 자갈이 많을까요? 여기에서 돌이 굴러가기 때문에 선앙의 돌이 더 크고, 또 굴러가다 보면 깎여서 선단 쪽에서는 뭐 점토라든지 더 작은 모래 같은 게 생기겠죠. 근데 선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갈, 큰 모래 정도의 상태예요. 그 돌들이. 그래서 물이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되겠어? 돌이나 큰 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물이 쑥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하천이 아래로 쑥 내려가는 거 복류한다고 하거든요. 물이 내려가요. 그럼 선앙에는 지표에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기가 어렵겠죠. 농사 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앙에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그러다가 선단 쪽 오면은 딱 갑자기 아래로 들어갔던 물이 갑자기 솟구쳐 올라와요. 그것을 용촌이라고 합니다. 용천. 용이 솟구쳐 오는 것처럼 물이 쭉 올라와요. 그럼 다시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겠죠. 그래서 선정과 선단의 선상지 중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모양.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선상지가 형성되는 원인이 급하게 내려오다가 급하게 산지에서 급한 경사다가 갑자기 완만하면 쌓아버린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대부분이 변성암이 제일 많다고 했죠. 오래된 땅이에요. 그래서 산도 높은 산이 아니고 구릉성이 낮은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경사가 급경사다가 완만한 경사를 만나야지 선상지가 잘 쌓이는데, 우리는 급경사의 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규모 큰 선상지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침식분지는 계속 나오고 있죠. 변성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생 때 화강암이 간입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여기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풍화에 상대적으로 약한 게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그래서 이것저것 좀 깎였는데 풍화에 강한 변성암은 주변에 남아서 침식분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강한 편마한 변성암은 옆에 남고, 상대적으로 풍화에 약한 화강암은 좀 깎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그게 바로 차별적 풍화 침식을 가진 침식분지입니다. 이 침식분지는 바로 여기에 분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침식분지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이 평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렇게 침식분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등고선이 이렇게 조밀하면은 경사가 급한 거랬죠. 주변은 산이야. 근데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평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바로 침식분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